나는 43살, 대형병원 수간호사 정나이, 겉으로 보기엔 안정된 직장, 착실한 남편, 귀여운 아이 하나. 누가 봐도 평범하고 괜찮아 보이는 삶일 거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섹스리스다. 아이를 낳고 난 뒤부터 남편은 나를 더 이상 여자로 보지 않았다. 내 손길조차 피하고 내 눈빛을 외면한다. 부부라면 당연히 나눠야 할 가장 깊은 교감, 그 모든 게 우리 사이에선 사라져버렸다. 10년, 우리는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는 부부였다.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은 차로 아이를 등교시키며 주말이면 가족 나들이도 한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가정. 하지만 밤만 되면 우리는 철저히 남이었다. 나는 수없이 물었다. 내가 매력이 없어졌어?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거야? 남편의 대답은 늘 같았다. 아니야. 그냥 생각이 없어. 그 잔인한 대답 하나에 나는 한참을 울고 또 울다가 이제는 입을 다물었다. 애원도 다툼도 모두 멈췄다. 내 안의 욕망과 허기는 그저 시간 속에 묻어두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다들 그러고 산다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버텼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잃어버린 시간만큼 내 안의 갈증은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우연처럼 찾아온 한 남자가 있었다. 빗길에 일어난 작은 사고, 그 짧은 순간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몰랐다. 안녕하세요. 나이 비밀 이야기 채널 주인장입니다. 먼저 저희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지 않으셨다면 클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이 비밀 이야기 주인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나는 새벽 5시 반에 눈을 뜬다. 알람은 울리지 않는다.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한다. 먼저 일어나 물을 끓이고 아이 도시락 반찬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온기를 살린다. 김도준, 내 남편은 6시 반에 눈을 뜬다. 우리는 서로를 본다. 잘 잤어? 응. 그 두 마디가 아침을 여는 전부다. 등하원표, 급식 알레르기 체크, 오늘의 회의 시간. 우리 대화는 정확하고 친절하지만 온기가 없다. 아이는 10살, 잠결에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온다. 나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주고 남편은 우유를 따른다. 가족 사진으로 보면 충분히 평화롭다. 하지만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때마다 내 가슴 한쪽은 더 푸석해진다. 말라가는 토양처럼 병원으로 향하는 길. 정류장 유리벽에 내 얼굴이 비친다. 하얀 마스크, 다 아물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쓸어내리게 만드는 제왕절개 흉터의 기억. 출산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각방을 썼다. 아이가 깰까봐, 내가 회복이 덜 돼서, 남편이 업무가 바빠서. 그 잠깐은 10년이라는 시간의 모래를 통과해 지금까지 흘러왔다. 수간호사의 하루는 정확하다. 인수인계, 스케줄 재배치, 컨퍼런스 준비, 신규 간호사 피드백, 보호자 응대. 누가 봐도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늘 바쁘고 늘 계획적으로 움직인다. 바쁠수록 마음은 더 조용해진다. 조용해진다는 건 공허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점심시간에 동기들과 마주 앉으면 누군가는 말한다. 남편이 어제 꽃을 사왔지 뭐야. 우리도 주말에 여행 가기로 했어. 나는 웃으며 반찬을 건넨다. 와, 좋겠다. 진심으로 축하하지만 그 말 끝에 내 목소리는 늘 반쯤 흩어진다. 저녁 근무가 끝나고 퇴근하면 집엔 불이 켜져 있다. 아이는 숙제를 하고 남편은 메일을 보거나 뉴스 요약을 본다. 밥을 차리고 치우고 빨래를 돌리고 다음 날을 준비한다. 우리 가족은 정교한 시계처럼 돌아간다. 다만 그 시계에는 밤이 없다. 한 번은 마음을 내어보았다. 아이 생일 잔치가 끝난 뒤 설거지 산을 무너뜨리고 나서 나는 조심스럽게 남편 옆에 앉았다. 우리 오늘은 같은 방에서 잘까? 남편은 잠깐 멈칫하다가 내일 회의가 일찍 있어서 오늘은 좀, 그 좀이라는 단어가 내 심장을 긁고 지나갔다. 다음번에는 다르게 해보았다. 새로 산 잠옷, 새로운 향수, 침대 맛 스탠드를 낮게 켜고 그가 들어오길 기다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늘도 고생했지. 먼저 자. 그는 등을 돌리고 눕는다. 나는 그 등의 모양을 오래 보았다. 익숙한 어깨선, 성실한 뒷모습, 그리고 닿을 수 없는 거리. 우리는 크게 싸우지 않는다.
대신 오래 침묵한다. 침묵은 때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의 온도를 가장 빨리 낮추는 냉장고다. 몇 번은 용기를 내어 상담도 제안했다. 부부 상담 받아볼까? 아니야. 우린 괜찮아. 그의 괜찮아는 늘 하지 말자라는 뜻이었다. 나는 내 탓을 해본다. 나이, 몸, 흉터, 피곤, 예민함, 완벽주의. 하나하나 이유를 고르고 또 내려놓고 다시 주워든다. 직장에서의 나는 문제를 정확히 짚어 해결하는 사람인데 가정에서의 나는 원인도 해결법도 모른 채 어둠 속을 배회한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확신은 없다. 그는 좋은 아빠이고 성실한 가장이다. 다만 그 사랑이 여자로서의 나에게 닿지 않는다. 가끔은 작은 반항을 한다. 친구들을 만나 늦게 들어오거나 혼자 영화를 보고 온다. 남편은 묻지 않는다. 잘 다녀왔어? 큰 감정도 작은 관심도 없는 그 한마디는 오히려 나를 더 흔든다. 간섭이 싫었지만 무관심은 더 싫다. 비가 오는 날이면 유난히 마음이 요동친다. 병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복도 끝 형광등이 만들어내는 희끗한 그림자. 환자 침대 사이를 지날 때마다 나는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묻는다. 정나희, 넌 지금 잘 살고 있니? 하루에 수십 번 그 질문을 삼키고 아무에게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 밤, 아이가 잠들고 남편이 책상에 앉아 있을 때였다. 나는 등 뒤에서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도준아. 응,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한다. 내가 요즘 좀 예민해서. 일 때문이야. 일 때문인 건 알겠는데 나한테는? 그제야 그는 고개를 든다. 미안해. 근데 지금은 생각이 없어. 그 말은 칼날같이 매끄러웠다. 아프지만 다치지 않은 척하기 쉬운 문장. 그날 이후로 나는 묻지 않았다. 애원도 설득도 준비도 멈췄다. 나는 내 일을 더 잘했고 엄마로서 더 철저해졌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나이, 너 정말 대단해. 대단하다는 말은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에게 기댈 곳이 없다는 증명이 되기도 한다. 어느 늦은 저녁, 긴 근무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빗방울이 굵어졌다.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 경광등처럼 반짝이는 비상등, 젖은 아스팔트 위로 미끄러지는 그림자들. 나는 조심스럽게 도로로 진입했다.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는 순간 옆 차선에서 한 대가 급하게 끼어들었다. 치는 금속 소리, 하얀 빛이 번쩍였다. 순간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수축했다. 백미러 속 차는 멈추지 않았다. 그대로 앞으로 나갔다. 나는 본능적으로 방향 지시등을 켜고 헤드라이트를 높였다. 빵, 빵 경적을 2번 울렸다. 다음 신호에 그 차가 멈췄다. 창문을 내리는 손이 떨렸다. 분노도 있었고 공포도 있었고 그 모든 것 위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얇게 깔려 있었다. 누군가에게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일이 내 앞에 놓였다는 느낌. 작지만 확실한 진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상대 차의 창문을 두드렸다. 빗방울이 유리 위에서 터지며 작은 별처럼 부서졌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얼굴이 빛에 떠올랐다. 또렷한 턱선, 놀란 눈, 그리고 서둘러 올라오는 미안함.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네요. 낯선 목소리, 낮고 분명한 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블랙박스 확인해요.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그는 고개를 연신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메웠다. 나는 그 젖은 소리 속에서 오래 잊고 있던 심장 박동을 들었다.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살아있다는 감각.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짧게 정리하고 나는 차로 돌아왔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고 와이퍼는 부지런히 흔들렸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천천히 풀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호 대기 중에 창밖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나는 오랜 시간 내 삶을 작은 소란도 없는 상태로 유지하려 애써왔다. 단정하고 안전한, 손상 없는 하루. 그런데 방금 전 그 작은 충돌이 내 안에 웅크린 부분을 깨웠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그냥 사고였어. 그리고 덧붙였다. 그런데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거실에서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많이 늦었네. 응, 비가 와서
늘 하던 대로 짧은 대화, 늘 하던 대로 각자의 자리, 샤워기 물줄기 아래 서 있으니 아까 그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죄송합니다. 단세 음절의 진심이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천장의 미세한 균열, 커튼 끝이 만드는 그림자,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잠투정, 그 사이에 낮은 목소리 하나가 얇게 깔렸다. 낯선, 그러나 묘하게 익숙한 호흡. 이진호, 내가 그 이름을 알게 되는 건 아주 가까운 내일의 일이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모른다. 이 작은 충돌이 내 삶을 어디로 데려갈지. 다만 오랫동안 얼어있던 내 안의 무언가가 첫 빗물처럼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다음 날 퇴근길, 병원 앞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여는데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 잠깐 망설이다가 통화를 눌렀다. 여보세요? 아, 정나희 선생님 맞으시죠? 어제 접촉사고 그쪽 차주 이진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긴 하루를 마치고 지친 내 귀에는 그 차분함이 유난히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혹시 어제 놀라시진 않았는지. 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보험 처리만 잘하면 됩니다. 아, 네.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통화는 짧았다. 하지만 끊고 나서도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낯선 남자의 배려 섞인 어투. 내게선 들을 수 없었던, 남편에겐 오래전 사라진 사소한 따뜻함. 며칠 후 병원 대강당, 제약회사와 함께하는 컨퍼런스 준비로 바쁘게 돌아다니던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에 내 발걸음이 멈췄다. 익숙했다. 낮고 단정한 그 음색. 안녕하세요. 제약회사 이진호입니다. 명함을 건네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은 불시에 쿵 내려앉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나, 여기서 또 뵙네요. 내 말투가 지나치게 들떴나 싶어 스스로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컨퍼런스 내내 집중이 되지 않았다. 슬라이드가 넘어가고 발표가 이어지는데도 내 시선은 자꾸만 객석의 그를 향했다.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은 차분했고 간간히 보이는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뒤풀이 자리,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번졌다. 나는 일부러 멀찍이 앉아 있었지만 눈길은 자꾸만 그에게 닿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도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 옆에서 내 머릿속엔 오직 이진호라는 이름이 맴돌았다. 다음 날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제 무사히 들어가셨나요? 나는 한참 동안 답장을 쓰다 지웠다. 네, 잘 들어갔습니다. 지우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지우고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괜히 엮이면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그 답장을 보내고 싶어 손끝이 근질거렸다. 며칠 뒤 퇴근길 병원 로비, 양손에 커피를 든 채 그가 나타났다. 내 쪽으로 다가오다 그저 짧게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다. 심장이 요동쳤다. 괜히 얼굴이 달아올라 숨을 고르기도 힘들었다. 그리고 잠시 뒤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이 선생님,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죄송했던 일도 있고 해서요. 나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답장을 쳤다. 네, 오늘 저녁 괜찮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 손끝이 얼얼했다. 내가 방금 무슨 선택을 한 걸까? 심장이 쿵쾅거리며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예감이 밀려왔다. 저녁 자리, 조용한 레스토랑, 스테이크와 와인 한 잔. 그는 고기를 썰어 건네며 말했다. 부드러운 안심이에요. 드셔보세요. 포크 위에 올려진 고기를 입에 넣는 순간 맛은 기억나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심장은 점점 빠르게 고동쳤다. 나는 무심한 척 웃으며 물었다. 혹시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리다 이내 부드럽게 웃음으로 번졌다. 티났나요? 그 대답 하나에 내 안에 숨어있던 감정이 무너졌다. 무모함, 설렘, 두려움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더 깊은 갈등과 더 뜨거운 설렘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나의 비밀 이야기 주인장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은 조만간 데리고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부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게요.